3년 전 어느 날, 한 남자가 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남편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기억을 잃은 남편과 그를 찾아 헤맨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또 한 명의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정희 씨는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1세,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던 그녀는 주말이면 남편 한상훈 씨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죠. 상훈 씨는 53세로 중견 제조업체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보, 나 산악회 사람들이랑 북한산 간다. 저녁 전에 올게. 그날 아침, 상훈 씨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 씨는 현관문 앞에서 그를 배웅하며 가벼운 농담을 건넸죠. 조심해요. 당신 요즘 운동 안 해서 체력 떨어졌잖아요. 괜찮아. 초보 코스만 돌 거야. 걱정 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정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산악회 회장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상훈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일행과 떨어진 것 같은데. 순간 정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외투를 걸치고 북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입구에는 이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최태수 씨가 정희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남편 찾아주세요. 밤새도록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헬기가 뜨고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상훈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수색은 점점 축소되었고 결국 한 달 뒤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구조대는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상훈 씨의 회사에서는 조의금을 전달했고 친척들은 장례를 치르라고 권했습니다. 2023년 1월 정희 씨는 결국 남편 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빈관 앞에서 절을 받으며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은 걸까?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사라진 뒤 정희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 격리직 월급만으로는 서울의 전세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도 없었죠. 실종자는 사망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정희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고 시간에 쫓기며 일하다 보면 그리움이 조금은 덜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윤미정 씨는 그런 동생을 걱정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좀 놓아줘. 상훈이도 그걸 바랄 거야. 언니, 난 아직 못 놓아요. 정희 씨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상훈 씨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일, 정희 씨는 새로운 가사도우미 일을 배정받았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고급스러운 동네였지만
정희 씨에게는 그저 일터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문을 열어준 여자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했죠. 집안은 깨끗했고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집이 넓어서 청소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서영 씨는 친절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끝 작은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희 씨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그 걸음걸이, 그 눈빛.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남자는 낯선 사람에게 하듯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3년 전 산에서 사라진 그 사람, 자신의 남편 한상훈이라는 것을.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한상훈이었습니다. 53세,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가 있고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가올라가는 그 사람.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3년 전 북한산에서 사라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희 씨를 보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편하게 일하세요. 남자는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서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듯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서영 씨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정희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영 씨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희 씨는 물을 마시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살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날 못 알아보는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일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거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닦고 화장실을 정리하는 동안 정희 씨는 계속 서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영 씨가 정희 씨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잠깐 쉬세요. 제가 차 끓였어요. 두 사람은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향이 번졌습니다. 진우 씨 때문에 놀라셨죠? 서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진우 씨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정희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 전에 산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구조했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서영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고 옷에 이름표도 없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때 수색할 때 신원 확인을 못한 거구나. 다른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돌보게 됐어요. 진우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거예요. 병원에서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요. 서영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몇 달만 돌보려고 했어요. 기억이 돌아오면 가족한테 돌려보내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이제 3년이 됐네요. 정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고 간단한 일도 해요. 집에서 번역일 같은 거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만 과거는 전혀 기억 못 해요. 서영 씨의 얼굴에 쓸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가끔 꿈을 꾼대요.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꿈. 근데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차라리 말을 안 꺼내요. 과거 생각하지 말라고. 정희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상훈아,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구나.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울기만 했는데. 그래서 혹시 진우 씨가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기억이 없을 뿐이에요. 서영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는 청소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희 씨를 몰랐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정희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곧바로 언니, 미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상훈이가 살아있어. 뭐, 무슨 소리야? 정희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미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정신 좀 차려. 그게 정말 상훈이 맞아? 착각한 거 아니야? 언니, 내가 20년을 같이 산 사람을 어떻게 착각해? 분명히 상훈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정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을 되찾게 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상훈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기억 꼭 되찾아 줄게.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다시 알아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박서영이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3년 동안 남편을 돌봐준 사람. 지금 남편 곁에 있는 사람. 정희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사함과 질투,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다음 날부터 정희 씨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특별히 준비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 원두, 예전에 자주 듣던 음악이 담긴 USB,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등산 사진 한 장. 너무 급하게 보여주면 안 돼. 천천히, 자연스럽게. 정희 씨는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 정희 씨는 다시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영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씨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주방을 정리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귀는 계속 서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시쯤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이진우라고 불리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잠깐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서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오늘 날씨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요. 서영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에게 하듯.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어디로 산책 가세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치근린 공원이요.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가요. 아, 거기 좋죠. 저도 가끔 그쪽으로 걷는데. 정희 씨는 애써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혹시 등산은 안 하세요? 순간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 아니면 혼란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등산은 잘 안 해요. 아, 그러세요? 날씨 좋은데 가끔은 가벼운 산행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희 씨는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남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산은 왠지 불편해서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 짧은 대화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불편하다는 표현. 그건 무의식 속에 뭔가 남아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영 씨가 정희 씨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습니다. 혼자 드시기 불편하실 텐데 같이 드세요. 식탁에는 간단한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서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주로 클래식이나 오래된 가요 같은 거요. 정희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상훈 씨도 80년대, 90년대 발라드를 좋아했으니까요. 어떤 가수요? 이문세, 김광석. 그런 가수들요. 본인도 왜 그런 노래가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냥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정희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상훈이가 제일 좋아하던 가수들이야. 혹시 된장찌개는 좋아하세요? 정희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서영 씨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된장찌개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김치찌개나 미역국을 끓여서요.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남자분들이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정희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된장찌개를 끓여오자. 상훈 씨가 그렇게 좋아하던 정희 씨만의 레시피로 만든 된장찌개를. 오후 작업을 마치고 정희 씨는 서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 주에 점심 한번 해올까요? 제 나름대로 자신 있는 요리가 있어서요. 서영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감사하죠. 진우 씨도 좋아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곧바로 예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결혼기념일 사진, 평범한 일상의 사진들. 정희 씨는 그중 북한산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상훈 씨의 얼굴은 밝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기억들을 되찾게 해줄 거야. 반드시. 그날 밤, 정희 씨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주차 음식으로 접근, 된장찌개 해주기, 2주차 음악 틀어주기, 이문세 노래, 3주차 자연스럽게 등산 이야기 꺼내기, 4주차 과거 이야기 조금씩 흘리기.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안 됐습니다. 기억상실 환자에게 충격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정희 씨는 의학 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억상실증 환자는 익숙한 감각과 정서적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상훈 씨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감자를 크게 썰고 호박은 얇게 썰고
두부는 정육면체로 깍둑 썰고, 된장은 3년 묵은 집된장에 약간의 고추장을 섞어서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정희 씨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상훈아, 이 냄새 기억나니? 아파트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영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와, 뭐예요? 냄새 정말 좋은데요.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제가 자신 있는 요리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 씨, 서영 씨, 그리고 이진우.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찌개를 덜어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 서영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 씨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서영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낮에 먹었던 된장찌개 맛을 떠올렸습니다. 그 맛은 단순히 맛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따뜻함,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왜 이러는 거지? 진우는 자신의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어른거렸습니다. 희미하고 흐릿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식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그리고 누군가의 웃는 얼굴.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야? 진우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그 이미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힐 듯 말 듯 계속 흩어졌습니다. 옆방에서 서영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낮 진우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를 떠올렸습니다. 왜 하필 된장찌개였을까? 왜 진우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서영 씨는 불안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이 평화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서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번역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김정희 씨라고 했던가? 진우는 어제 정희 씨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간절함 같은 것.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오전 10시, 정희 씨가 다시 출근했습니다. 서영 씨가 문을 열어줬지만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 씨는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재문이 열리고 진우가 나왔습니다. 그는 정희 씨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정희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그 된장찌개, 특별한 레시피가 있나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래된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제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이요. 그 맛이 계속 생각나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맛을 먹으니까 자꾸 뭔가 떠오르려고 해요. 근데 잡히질 않아요. 마치 안개 속에 뭔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드셔본 적 있는 맛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진우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서영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서영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를 향한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영 씨, 저는 됐어요. 진우 씨, 들어가서 좀 쉬어요. 머리 아프면 안 좋아요. 서영 씨가 진우의 팔을 잡고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서영 씨는 정희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가져온 김밥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씩 기억하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서영 씨가 정희 씨를 불렀습니다. 김정희 씨, 잠깐만요. 두 사람은 현관 앞에 마주 섰습니다. 서영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진우 씨를 아세요? 정희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김정희 씨가 진우 씨를 보는 눈빛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서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왜 하필 된장찌개였어요? 진우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우 씨를 아는 거 맞죠? 서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서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가족이에요? 친구? 정희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입니다. 저는 이진우 씨가 아니라 한상훈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아내예요. 서영 씨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북한산에서 실종됐어요. 저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장례도 치렀고 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집에 와서 살아있는 걸 알게 됐어요. 박서영 씨가 구해주신 거 감사해요. 진심으로. 근데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서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서영 씨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돌본 저는 뭡니까? 밤새 간호하고 재활치료시키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 저는요? 그것도 압니다. 서영 씨가 진우 씨를, 아니, 상훈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근데 저도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3년 전까지의 기억을 가진 아내, 한 사람은 3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 어떻게 할 거예요? 서영 씨가 물었습니다. 기억을 되찾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럼 저는요? 진우 씨가 기억을 되찾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정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진우 씨한테 충격 주면 안 돼요. 의사가 그랬어요. 급격한 정서적 충격은 위험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은 안 돼요. 서영 씨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 씨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계속 된장찌개 맛을 떠올렸습니다. 서영은 잃을지도 모를 사람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되찾아야 할 남편을 생각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억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2022년 11월 5일, 박서영은 그날 북한산에 혼자 올랐습니다. 당시 45세였던 그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번아웃으로 퇴사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20년 넘게
환자를 돌보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도 못했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서영은 배낭을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오후 4시쯤 서영은 주요 등산로에서 벗어난 샛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파른 비탈 아래 나뭇가지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서영은 급히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등산복을 입은 남자.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눈 떠보세요. 서영은 재빨리 배낭에서 구급약품을 꺼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습관에 늘 응급약품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머리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지금 구조대 부를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신고하지 마. 남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왜요? 당장 병원 가야 해요.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제발. 그냥 여기 두고 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왜 신고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사정이 있나?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상태가 심각했으니까요. 서영은 결국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산 아래로 옮기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서영은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이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산에서 처음 봤어요. 옷에도 이름표가 없네요. 이상하네. 경찰은 실종 신고 명단을 확인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한산 실종자 수색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특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수색 지역도 달랐고 옷차림도 달랐죠. 며칠 뒤 남자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과거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언제쯤 기억이 돌아올까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안에 돌아올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영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신원도 모르는 이 남자, 가족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이 사람. 내가 돌봐야 하나? 서영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서영은 남자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퇴원 후에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필요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럼 진우, 이진우로 할게요. 괜찮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영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성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감사했고
최대한 도우려 했습니다. 집안일을 거들고 간단한 번역 일을 배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힘들어하면 차를 끓여주고 아플 때는 간호해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서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2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연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고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우는 가끔 물었습니다. 제 과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지금의 당신이 좋으니까. 서영은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 가족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서영은 그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 서영은 가사 도우미를 구했습니다. 집이 넓어서 혼자 관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이라는 여자가 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평범한 가사 도우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진우를 보는 눈빛, 그 눈빛을 본 순간 서영은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진우를 알고 있어. 그리고 된장찌개. 진우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영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가 찾아온 것입니다. 복도에서 정희와 마주하고 진실을 듣고 나서 서영은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서재문이 열리고 진우가 나왔습니다. 서영 씨, 괜찮아요? 서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괜찮아. 진우는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도 잠이 안 와요. 자꾸 뭔가 생각나려고 하는데 잡히질 않아요. 서영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우 씨, 네. 만약에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의 저는 서영 씨와 함께한 3년만 기억하니까 그 전 삶은 마치 남의 일 같아요. 그럼 기억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우의 기억을 지켜야 한다고. 아니, 정확히는 지금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정희가 무슨 짓을 하든 서영은 진우 곁을 지킬 것입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서영은 선택했습니다. 싸우기로. 다음 날부터 이상한 긴장감이 그 집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출근했고 서영은 예전처럼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상훈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90년대 발라드를 흥얼거렸습니다. 상훈이 좋아하던 이문세의 노래였죠. 광화문 연가, 좋은 노래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편안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영은 그 대화를 듣고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진우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요즘 공원에 국화꽃 예쁘게 폈다던데. 아, 그럴까요? 진우가 일어서려 하자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북한산은 가보셨어요? 요즘 단풍이 정말 아름답다던데요. 순간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북한산. 안 가요. 왜요? 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산은 왠지 무서워요. 진우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서영이 재빨리 진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억지로 생각하지 마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희미한 이미지들, 누군가의 얼굴, 익숙한 공간,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들. 어느 날 새벽, 진우는 꿈에서 깼습니다. 땀이 흥건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희, 정희야.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서영이 뛰어왔습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서영을 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악몽 꾼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라고 불렀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 김정희 씨, 그 이름이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꿈에서.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뭔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서영은 진우를 꽉 안았습니다. 진우 씨, 진정해요. 천천히. 괜찮아요. 하지만 서영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가 출근했을 때 서영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김정희 씨, 더 이상은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 씨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자꾸 악몽 꾸고 두통에 시달려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급격한 정서적 충격은 오히려 기억상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최악의 경우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도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평생 거짓말 속에 살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난 3년은 진짜예요. 진우 씨와 저희 3년은 진짜라고요. 두 여자는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 씨, 저도 서영 씨 마음 이해해요. 정말로 3년 동안 헌신한 거 알아요. 그 은혜에 잊지 않을게요. 은혜요? 서영이 비웃었습니다. 전 은혜 베푼 것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저도 사랑했어요. 20년 동안.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포기해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게 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가, 아니, 상훈이가 기억을 되찾고 나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요. 서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실을 말해요. 이진우가 한상훈이라는 걸. 그리고 김정희 씨가 누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우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은 한상훈이에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20년 동안 부부로 살았어요. 3년 전 당신이 북한산에서 실종되기 전까지.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건 알아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정희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 여행 사진, 일상의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 진우와 정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접니까? 이 사람이 저예요? 맞아요. 한상훈, 당신이에요.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우연히 당신을 발견했어요. 이 집에 가사 도우미로 왔다가.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매일 밤 울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더라고요. 눈앞에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장, 신혼집, 함께 요리하던 주방, 손을 잡고 걷던 공원, 그리고 산, 북한산, 안개, 추락. 으악. 진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영과 정희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진우 씨, 상훈아. 진우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나요. 조금씩. 생각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 당신이 정희 씨예요. 정희는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당신 아내. 하지만 진우는 서영도 봤습니다. 그럼 서영 씨는?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산 사람.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는 20년의 기억, 다른 한쪽에는 3년의 현실. 두 개의 삶이 충돌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기억들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정희와의 20년, 서영과의 3년, 모두 진짜였습니다.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삶을 지킬 것인가.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마무리 사랑과 기억의 경계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거의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정희와 함께했던 20년, 결혼, 일상, 사소한 순간들까지. 하지만 동시에 서영과 보낸 3년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개의 삶이 한 사람 안에 공존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상우는 두 여자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서영 씨, 두 분 모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두 여자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 당신과 보낸 20년은 제 인생이었어요. 진짜 제 삶이었죠. 그 시간들을 기억해냈을 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 당신도 제게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산에서 죽어가던 저를 구해줬고 3년 동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어요.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상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두 여자가 동시에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희, 당신은 3년 동안 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장례까지 치렀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아요.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당신도 변했을 거예요. 혼자 살면서, 일하면서, 견뎌내면서.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영 씨, 당신은 모르는 사람을 3년이나 돌봐줬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서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제 과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요. 두 분 모두 제게 소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건 세 사람 모두의 문제니까.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각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는 시간. 얼마나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한 달,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저도 생각하고 두 분도 생각하세요. 상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언니 집에 있을게요. 미정 씨가 허락해 주셨어요. 정희와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상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둘 다 변했는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상훈의 행복이라는 걸. 서영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우를 사랑한 건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그녀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걸. 약속한 날,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상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두 여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정희와는 좋은 친구로 남고 싶어요. 20년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희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와도 연인으로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 상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상훈으로서의 삶과 이진우로서의 삶, 둘 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누구도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도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번역일 하면서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가끔은 연락할 거예요. 두 분 모두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요. 서로를 위해서. 정희와 서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희가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상훈 씨. 아니, 진우 씨. 서영도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건강하세요. 상훈은 두 여자를 껴안았습니다. 두 분도요. 정말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6개월 후 정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남편을 잃은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다시 간호조무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병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번역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희와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도 건강하세요. 사랑은 때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기억했습니다. 아프지만 소중한 그런 기억으로. 이것이 사랑과 기억의 경계에서 내린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 그를 찾은 아내, 그리고 그를 구한 여인. 세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놓아주는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